안녕하세요. 컬처 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며칠 전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는데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따사로운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청춘의 음악, 한국 인디 30주년, 또 서거 80주기 새롭게 만나는 윤동주, 그리고 계속 도전하는 배우 남은희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6년 만에 귀환한 봉준호 감독 키워드 탑5 알아볼게요. 말 달리자, 넌 내게 반했어 같은 이 인디밴드들의 노래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척박한 인디씬에서 크라잉넛, 노브레인 등 다양한 밴드 활동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인디 음악이 어느덧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요즘 K-팝 시장에 부는 이 밴드 바람의 원조이기도 한데요. 축제 분위기 가득한 인디 음악의 성지, 홍대로의 청춘 여행 한번 떠나보실까요? 지난 1995년 이곳 홍대에서 열린 너바나의 리더 커트 코베인 사망 1주기 추모 공연은 흩어져 있던 인디밴드와 팬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한국의 인디씬은 올해로 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홍대 인디 역사의 산증인 라이브 공연장 롤링홀의 김천성 대표에게 지난 30년은 청춘들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관객의 10대, 20대가 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또 뮤지션들은 20대, 30대가 또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청춘 여행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라잉넛과 노브레인, YB, 테리 필터 등 이른바 인디 1세대와 함께 출발한 청춘 여행. 90년대 말 라이브 클럽 팝업화 투쟁 등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도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수많은 청년 뮤지션들이 이곳에서 꿈을 펼쳤습니다. 2020년 이후 찾아온 코로나19는 롤링홀의 위기였지만 연대의장으로 거듭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뮤지션들이 발벗고 나서 공연장 지키기에 나서면서 결국 정부의 지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제 롤링홀이 내게 아니구나. 이제 모든 뮤지션들의 공간이구나. 그렇게 어느덧 서른도를 맞아 주말마다 흥겨운 기념 공연을 올리고 있는 롤링홀과 함께 크라잉넛의 베이시스트 한경록도 이제는 홍대 명절 가운데 하나가 된 자신의 생일 축제에 인디 30년 축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 30주년이다. 인디 팀들 다 한번 모여보자. 우리 살아있다. 이틀간 진행된 온라인 공연에 지원한 뮤지션만 130팀이 넘는데 잠시 즐겨볼까요? 저마다의 젊음, 낭만과 함께 30년간 달려온 인디 음악계는 이제 더 힘찬 3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시의 첫 구절이죠. 서시 별 해는 밤에 윤동주 시인이 서거 80주기를 맞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저항시인 윤동주는 어두운 시대의 고뇌와 성찰을 작품에 담아냈는데요. 27, 영원한 청년으로 남은 윤동주의 발자취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윤동주가 대학 졸업 직전에 썼던 대표작 별 해는 밤입니다. 식민지를 살아가는 청년의 자괴감과 저항 정신이 구절구절마다 잘 녹아 있습니다. 윤동주가 별 해는 밤 외에도 서시와 자화상 등 시 30여 편을 썼던 대학 시절의 기숙사는 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시의 육필 원고 등 윤동주의 문학적 발자취가 사진과 신문, 편지 등과 함께 잘 복원돼 있습니다. 윤동주의 북간도 유년 시절부터 일본 유학 당시 체포돼 옥사하기까지 생애를 돌아보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윤동주는 개신교 장로였던 아버지와 독립운동가이자 목사였던 외숙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 학교인 평양 숭실학교 등을 거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합니다. 졸업 후 일본 유학에 나선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27살의 나이에 병으로 요절합니다. 유년 시절 그리고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특히 청년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의 생애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이 전시를 마련하였고 윤동주의 문학을 탐구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1974년 세워진 상수도 시설을 기초단체와 유명 건축가가 힘을 보태 시인의 생애와 책, 친필 원고 등이 전시된 문학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이 문학관이 어떻게든 윤동주 시인을 닮았으면 했는데 굉장히 작고 소박한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서거 80주년을 맞아 윤동주를 재평가하는 책 2권도 나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에 등장하는 공간을 따라가며 시인의 내면과 자기 성찰,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 등을 통해 인간 윤동주를 다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둡고 깜깜한 시대에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끝나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던 그런 태도를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의 시대를 죽음으로 맞섰지만 누구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시를 남긴 청년 윤동주의 고결함이 우리 시대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절절한 연기부터 폭소가 터져나오는 코믹 연기까지 60년 넘는 관록의 연기자 남은희가 얼마 전 AI 영화에서 다채로운 문희 유니버스를 완성했습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다양한 밈으로 여전히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한 남은희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열심히 할 거라는 다짐을 밝혔는데요. 열정의 비결이 웃음이라는 그녀의 밝은 에너지 함께 느껴볼까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남은희부터 우주인이 된 남은희까지 가상인간이 아닌 실제 배우의 초상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AI 영화에서 남은희가 무한대 역할로 데뷔합니다. 60년 넘게 연기 생활을 해온 관록의 배우지만 촬영과 녹음을 뺀 영화 제작 방식이 그저 신기합니다. 저는 감동도 있었고 실제로 안 가고 날개 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아주 좋았고 그래요. 뭐 그냥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오페라 같은 거에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 AI 영화에서처럼 시계를 15년 전으로 돌린다면 어떨까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별로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영화나 텔레비에서는 해볼 게 많겠죠. 이번에 그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니까 배우가 막 3년씩 연구를 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환경이 부러웠어요. 80대 배우 남은희가 이른바 생성형 배우로 데뷔한 모습이 대중에게 낯설지 않은 건 지금도 SNS를 떠다니는 각종 밈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Z세대에게도 웬만한 아이돌만큼이나 익숙한 얼굴. 갑자기 사인을 해달라는 꼬마들의 접근을 한 번도 무례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호박고구마. 애들이 호박고구마 그러고 깔깔깔깔 웃고 가면 내가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가벼워져요. 유쾌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말끝마다 호박고구마처럼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워낙에 희극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얼른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방송국 성우로 데뷔해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셀 수 없는 작품에 출연한 나문희. 2017년엔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영화 I Can Speak로 국내 3대 영화상을 휩쓸었고 지난 연말엔 소문난 절친 60년 지기 김영옥과 함께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상을 안 줄까? 그랬는데 이번 서울국제영화제에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두 노인네한테 주연상을 주니까 너무 감동했죠. 김영옥 씨하고는 쭉 호흡을 같이 했잖아요. 뜨거운 싱어주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100% 만족하진 않지만 그분하고는 저하고는 호흡이 잘 맞고. 노년기의 우정을 다룬 영화 소품은 노희경 작가와 작업을 했던 드라마와도 닮아 있습니다. 실제 연배와도 겹치고 역할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레 깊어집니다. 전 많이 해요. 말하자면 노인네가 자꾸 집 밖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뭐 구실이 있어야 나가지. 기운도 없잖아. 그런데 지팡이라도 짚고 나갈 수 있는 그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고.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해주고 소리내서 웃는 것이 지금까지 질주해온 힘이라는 노장 배우의 목표는 단단 명료합니다. 저는 이뤘다고 생각은 안 들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예요. 뭐든지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 살아있는 동안은. YTN 이광현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봉준호 키워드 탑5인데요. 기생충으로 세계 영화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흥행 질주 중입니다. 6년 만에 귀환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네, 먼저 5위는 사람 냄새 나는 SF 영화 미키 17입니다. 개봉 전부터 세계적인 기대를 모았던 미키 17. 예매율부터 남다르더니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트와일라이트와 배트맨의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아 더 큰 화제가 됐는데요. I've never worked with anybody who's got the same kind of work style as you. 이렇게 멋있는 원빈을 어수룩한 동네 청년으로, 캡틴 아메리카는 기차 꼬릭한 하층민으로 만들었던 봉준호. 이번엔 청춘 스타 로버트 패틴슨을 찌질한 소시민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꽃미남 파괴자 아닌가요? 하지만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 변신을 담은 미키 17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선공개되며 봉준호 월드의 완성이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이 친구의 직업 자체가 죽는 직업이에요. 저 17이라는 숫자가 17번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마다 새롭게 프린팅이 돼요. 설정은 비인간적이지만 그 안에 휴머니즘을 담아낸 SF 영화 미키 17. 어떤 기록을 낼지 궁금해지네요. 이어지는 4위, 봉준호 월드의 시작,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지금은 할리우드 배우들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거장 봉준호 감독. Director Bong could have chosen anybody, and he chose me to be on that list. It's really, really wonderful. 그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첫 장편 영화 플란다스의 개는 흥행에 참패했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당시 개봉관에서 3명의 관객과 영화를 봤을 정도라고 하죠. 평단의 반응은 좋아 비운의 걸작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감독 데뷔 전 한 달 수입 20만 원으로 힘들게 살았는데 첫 작품의 흥행 실패로 한동안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되게 힘들었었어요. 제 대학 동기가 뭐 집에 쌀도 갖다 주고 막 그랬었어요. 특유의 뚝심으로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해온 봉준호 감독. 오랜 기간 쌓아온 내공이 빛을 발하고 있네요. 봉준호 키워드 3위, 작품의 영향력만큼 다양한 패러디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화제성만큼 재미있는 패러디도 많은데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명대사 패러디는 물론이고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봉준호 감독과 통역사 샤론 최 따라하기까지 유세윤 씨 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 네. 존경합니다. 네. 문세윤 씨도. 네. 네. 설국열차는 서울 지하철이 되어 달리고 새 영화에서는 또 어떤 패러디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봉준호 키워드 2위, 디테일의 끝판왕 봉테일입니다.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별명 봉테일의 시작은 영화 살인의 추억부터였는데요. 실제 그 형사들이 수사했던 파일을 정리한 거하고 그것까지 전부 다 감독님이 저한테 줬어요. 여기 옛날 함께 작업한 할리우드 배우들도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에 감탄했습니다. 뻥이세요? 설국열차는 기차의 흔들림을, 기생충에서는 오래된 소품을 구하고 음식 쓰레기로 지하실 곰팡이 냄새까지 재현했는데요. 못이 필요할 때는 개수까지 말한다는 봉준호 감독, 다 계획이 있는 거겠죠? 봉준호 키워드 대망의 1위는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현실 풍자입니다. 축소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통해 현실에 대한 풍자와 해악을 보여줬는데요. 괴물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한 가족의 고군분투를, 옥자에서는 육류의 대량 생산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현실은 영화보다 더 혼란스럽죠. 로제 양의 노래가 이번 주는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뉴스를 보던 와중에 갑자기 계엄령이 터지면서 너무나 생경스러웠죠. 날카로운 풍자 속에서도 결국 전하고 싶은 건 위로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뻤거든요. 그 미키라는 주인공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그가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스스로 이상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말하는 봉준호. 남다른 그의 상상력이 또 어떤 작품을 탄생시킬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아직 벚꽃이 피려면 멀었지만 곳곳에서는 봄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봄의 전령사 벚꽃을 기다리면서 움트는 새싹처럼 싱그러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don't think so.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pull me,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Come do something to me right now. Come do something to me. Come do something to me. Too hot to touch, show me.